생명 존중, 생명 사랑,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은 생명존중 TV가 스텔라 재단 조재훈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제가 뵙고 또 귀한 그 주옥 같은 말씀도 자주 듣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생명존중 TV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텔라 재단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네. 스텔라 재단은 언제 만들어졌고 또 누가 예를 들면 그 자살로 유가족이 되신 분들만 활동하시는 건지 아닌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그런데 네. 먼저 재단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스텔라 재단은 우울증 예방 그리고 자살 예방 관련된 이제 비영리 단체고요. 주로 이제 자살이나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행복이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네.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요. 주로 이제 운동이나 이런 활동적인 레크레이션 네, 그런 네. 운동으로 음. 이제 저희가 같이 모임을 갖고 네, 지금 그런데 유가족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에 힘들어 했었던 친구들이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 힘들었었는데 이제 극복한 극복한 사람들이 이제 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됐죠? 만들어진 지는? 만들어진 지는 2, 3년 정도 됐고요. 아, 네.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17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조재훈 대표님이 출연했던 영상을 네. 보니까 그 조 대표님께서 어머니를 그 군내에 있을 때 네. 그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네네네. 그 죽음 맞아요. 소식을 듣고서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아픔을 겪으시다가 그것을 딛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 횡단을 비롯한 네. 여러 그 이 경험들을 하면서 네. 그 어머니의 자살로 인한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도 보고 글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과정을 조금 제가 사실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라 제가 네. 그걸 여쭙기도 죄송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한번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6년 전에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에 제가 군대 2등병일 때 네. 정말 군대 들어오자마자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놀랐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군내에서도 이제 관심병사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글에 보니까 따로 뭐 예를 들면 유가족 이런 표현 없이 그냥 관심사병, 약간 문제사병 비슷하게 벌써 거기서 약간 낙인처럼 느껴지고 제가 뭔가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눈여겨봐라. 그런 관심이 사실 관심이 필요하긴 한 거죠. 군에 있었으니까 잘 몰랐지만 이제 나오니까 이제 꼭 누구를 만나면 자기소개하고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어디 계셔? 라는 얘기나 엄마는 집에 계시니? 뭐 엄마는 뭐 하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이제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안 계신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 제가 자살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장례식장 날도 저희 친구들이나 이런 조문객들 오셨을 때 무슨 일이야 했을 때 저희가 특히 제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로 차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자꾸 돌려 말하게 되고, 그 아픔을 자꾸 숨기게 되더라고요. 회피하는 네. 결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안으로 굼게 되니까 저희 가족끼리도 마치 금기어처럼 저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되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구성원 중에 가장 주축이 되는 한 분이 사라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도 굉장히 관계가 네. 나빠진다고 그 유가족들 말씀 들으면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좀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끼리 너무 그 충격이 커서 더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네. 괜히 아빠가 그날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세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엄하시게 저희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눈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은 정말 제가 대성통곡하시는 거를 봤어요, 눈으로.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갑자기 아빠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저랑 제 동생이 그렇게 보는데 그게 더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군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러셨구나. 네, 아빠가 걱정해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일부러 겁을 주어서 아빠가 너무 힘들게만 볼 때 좀 정신 차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부러 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은데도 더 힘들다고 티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느 날 아빠가 연락이 안 된 날 갑자기 할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빠 연락이 안 된다. 근데 하루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한 두 달 전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신 6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가족들한테는 아직도 트라우마인 거죠. 하나에. 그렇죠. 혹시나 걱정 아닌 걱정을 서로에게 하다 보니까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대 후에 그 어떻든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러면서 여행을 가셨던 건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그 장례식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조문객들이 오잖아요. 근데 힘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재훈이 이제 너가 보란 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공부도 잘하셨고 얼굴도 예쁘셨고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결혼도 잘하셨고 너무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 거를 저는 보면서 자랐으니까 참 누가 봐도 네. 대한민국의 가장 되게 행복하고 모범적인 그런 엄마, 네. 어머니.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까 저는 항상 뭔가 그런 사회적인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그게 결핍이었고 부모님이 투자하신 거에 비해서 못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 그게 아들로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가시니까 뭔가 사회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됐다면 그거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게 있어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다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라면 차라리 나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장례식장에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 그때 당시 막 브라질 월드컵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전역하고 저기 가서 정말 신나게 놀아야지.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네. 행복을 찾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네.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 좀 세상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배낭여행을 이제 남미를 시작으로 이렇게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남미에서 참 좋았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왔고 이런 것도 뭐 궁금하겠지만 얘를 다시는 제가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얘네들은 한국 와서 얘기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 가장 깊숙한 아픔도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친해진 친구랑 이렇게 맥주 한잔 하다가 가족 얘기가 당연히 나오니까 부모님은 어디 계셔? 하다가 사실 엄마가 군에 있었을 때 스스로 목숨 끊으셨어 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 처음 보는 그 브라질의 친구한테 물론 놀랐죠. 근데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막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하셨었고 그런 자기의 가족에 대한 그런 점도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항상 숨겼으니까 항상 나한테만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모든 고충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정말 친근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얘기를 했을 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친구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됐어요. 100년 전주, 100년 살아, 화이팅!